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의 홍준입니다. 네, 12월 네, 마지막 쫄지 방송 2017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 오늘의 주인공. 네. 오늘의 게스트로 네. 모셨는데 네. 먼저 본인 소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에게 있어서는 늘 새로운 인사이트와 이 경영 지침서가 돼주는 이 쫄지 말고 투자라에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이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 그러게. 네. 저는 짜고 친 거 네,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유 작가님과 네. 또 네. 홍준 대표님 아, 이렇게 뵐 수 예. 있어서 영광이고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한 보험 관리 보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레드벨벳 벤처스의 대표 류준우입니다. 네. 유 대표님. 네, 네. 예, 먼저 일단은 보험 관련된 서비스인데 회사 이름이 특이해요. 레드벨벳 예, 벤처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예. 이유가 있는지. 예, 저희가 이제 서비스명은 보맵인데 네. 회사명은 레드벨벳 벤처스라서 사실 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네. 뭐 연예기획사냐? 그렇죠. 그 아니면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이 그룹. 예, 맞습니다. 걸그룹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사실은 이 걸그룹을 잘 몰랐어가지고 아, 네네. 그리고 이게 저희 뭐 레드벨벳 그 걸그룹이 나오기 이전에 아, 저희는 이전에. 서비스를 예. 출시할 때 사실 제가 전에 이제 그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보험사에 다니면서 네네. 아, 투잡으로 보험사에 예, 맞습니다. 계셨었고.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잡으로 이제 컵케이크 사업을 좀 컵케이크. 했었습니다. 네네. 오, 네네. 이 컵케이크에서 네. 뭐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네. 그 레드벨벳 컵케이크가 가장 트렌디하면서 가장 인기가 어떤 많은 컵케이크? 이게 그냥 컵케이크예요? 레드벨벳으로 만든 컵케이크입니다. 예, 레드벨벳이라는 레드벨벳이 뭔가요? 요게 레드벨벳이 이제 빨간 망토 뭐 이런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게- 이런 거 옷감 이게- 소재잖아요. 아니 예, 아니에요? 그 옷감 소재인데 네. 그게 이제 뭐 컵케이크에서는 네. 요 뭐 딸기에 뭐 라즈베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 들어가서 빨간색인데 예. 위에 이제 본 것 치즈 같아요. 시럽이 이렇게 아. 치즈 이렇게 올라간 아, 그거의 명칭이 레드벨벳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레드벨벳 컵케이크 굉장히 트렌디하고 네네네. 이제 세련되고 또 이제 인기가 많으니 우리도 그런 스타트업이 되자라는 네.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네.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보면 예예예 보맵에 보맵. 대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맵은 저희는 이제 금융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선사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금융 안에서도 뭐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심한 보험 영역에서 그쵸. 뭐 소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보험은 들지만 어느 보험사에 어떤 보장 받고 있는지 네. 또 뭐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가면 뭐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또 내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렵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못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그런 담당 컨설턴트는 꼭 필요할 때는 연락이 안 되는 네 그런 고객들의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해줘서 보험 불신을 좀 신뢰로 전환시키는데 일조를 하자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대표님 보험을 파셨던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걸 보니 아, 컵케이크를 파죠. 예, 네, 그러니까 컵케이크 컵케이크를 컵케이크를 네. 팔던 그런 게 또. 어. 예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처음에 저기 그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역할은 사실은 보증을 많이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구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서울보증보험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 기관 아닌가요? 뭐 국가 기관은 아니고 거기도 공기업이잖아요. 예, 뭐 공기업 형태이긴 한데 예금보험공사가 네. 예 주로 그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하기관. 네. 예, 근데 서울보증보험이 거기도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 보험 가입 안 해요 이렇게 보험을 판매하는 채널로 그렇죠. 오해하시는데 네네. 보증보험은 순수하게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인이 뭐 예를 들면 이행보증보험. 예 맞습니다. 네, 이행보증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신원보증보험이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보증보험을 제공해 주는 건데 예. 근데 저도 이제 보험사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보증보험이 이런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이랑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저도 어쨌든 보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있어서 보험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정보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아는 선배님에게 보험을 하나 들고 나서 그렇죠. 네. 모른 채로 가입하고 그냥 모르고 있다가 네. 보험금 청구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이제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보험 먼저 제일 빨리 해지하는 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근무해본 저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아마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라는 네. 데서 아이디어를 좀 생각했습니다. 그 저는 일단 본격적인 논의에 가기 전에 하나 빠져서 아까 그래서 그럼 그 레드벨벳 컵케이크는 잘 안 되신 건가요? 예, 뭐 잘 안 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저에게는 뭐 커다란 경험이 됐는데
이제 중국 시장까지도 한번 진출은 해봤거든요. 오, 네. 네, 근데 거기 가서 정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와서 진출해서 네네. 네, 이게 중국이 정말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사업에 네네네. 있어서. 그리고 아직까지 그때 컵케이크라는 시장이 중국에서는 열리지가 않은 시장이어가지고 네. 예, 정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그럼 네. 예, 그걸 지금 예. 그게 한 몇 년 전 상황이신 그게 거고. 이제 2015년에 저희가 2015년 11월에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네네. 제가 2015년 초까지 2016년 초까지. 2015년 초까지 네. 예 컵케이크를 하다가 아, 네. 회사 나온 거는 언제쯤이에요? 회사 나온 거는 이제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찍 회사 나오셔서 나와서 컵케이크만 전념으로 좀 몇 년을 했었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투잡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네. 제가 갖고 있는 본업보다 이게 훨씬 더 잘 돼가지고 좋아 그럼 나도 사업을 한번 해보자. 네. 이게 보증보험이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시겠죠. 제가 하고 싶은 네. 이제 글로벌로의 이 희망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다른 방향의 사업을 하시다가 어쨌거나 경험이 있는 걸로 다시 스피노프를 해서 네. 지금 이제 보맵이라는 서비스가 나오고 진행하게 된. 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 보증보험 안에서 이 사업 구상은 했고, 근데 이거를 실현함에 있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실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죠. 네. 라고 해서 이제 컵케이크로 일단은 사업에 대한 경험도 쌓고 이해를 쌓고 또 자본금도 충분히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 본업인 지금의 이 네. 스타트업을 함에 있어서 네네. 나는 자본금을 갖고 시작하자라는 음. 걸로 시작을 했다가 네, 뭐 자본금은 뭐 특별히 못 모으고 예, 사업 경험은 제대로 하고 네. 예,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자본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반전이 있네요. 빚을 많이 안 지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렇죠. 예, 빚은 안 졌습니다. 네. 네, 네, 그거만 경험은 성공이죠. 잘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좀 예, 설명해 그러니까 뭐 주세요. 지- 언제 네. 출시를 하고 됐고 지표나 뭐 다운로드나 예, 유저수 예. 간단히 그리고 공개해 줄 수 서비스가 있으면 커버하는 보험 영역이라든지 네. 뭐 이런 서비스 얘기를. 예,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그럼 간략하게 네.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보맵이라는 서비스고요. 우선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네. 보맵이라고 보맵 검색. 치면 다운로드 예, 맞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 이름도 뭐 명확합니다. 보험 앱을 빨리 해보시면 보맵, 네, 보맵, 그런 것 보맵이 같아요. 되거든요. 보앱 하긴 되게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예, 보맵 보맵 편하게. 다운로드 네. 받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앱을 실행하신 다음에 네. 최초로 이제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네. 음. 한 30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네. 이제 휴대폰 인증만 하면 1차적으로는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30초 내에 스마트폰에 다 보여집니다. 네. 오, 네, 네. 물론 2006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보험사의 3자 제공 동의를 안 한 보험들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네. 그래도 뭐 거의 대부분 80% 거의 대부분은 이상은 다 커버된다고 예, 봐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보험의 80% 이상의 보험은 휴대폰 인증과 가입만으로 일단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 맞습니다. 여부. 네, 네. 그리고 네. 심지어 그때까지는 회원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네.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휴대폰 인증만 하면 네, 네, 네. 30초 안에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들을 확인하고 네. 거기서 이제 이 보맵을 가지고 뭐 보험 진단 문의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만약에 대표님께서 보험을 든 걸 내가 잘 들었냐 물으려면 결국에는 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본다든지 그렇죠. 그런 또는 행동을 많이 하죠. 네, 설계사를 만나서 물어본다고 하면 대부분 설계사분들은 영업으로 귀결될 그렇죠. 수밖에 없고 보험 지식인에 문의를 하셔도 결국에는 이제 설계사분들이 답을 달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판매하지 않는 예, 중립자적인 입장에서 보험 전문가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진단과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 청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네.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너무 로그인해서 복잡하고 힘들어요. 맞습니다. 뭐 청구서 출력해서 그쵸.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서 기입해서 다시 팩스 다시 찾아서 보내야 돼. 다시 보내야 됐다면 증빙도 갖춰야 되고.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병원에 가서 진료 기다리면서 보맵 키면 일단 거기에 내 보험들이 보여져 있고 이 청구서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본인의 이 보험 관련된 이 값들은 다 기입이 돼 있습니다. 즉 오늘 내가 병원에 왜 왔고 그리고 내가 보험금을 받을 계좌는 무슨 계좌다. 요것만 입력하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시면서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촬영해서 전송만 누르시면 가입하신 보험이 뭐 5개다라고 하면 그 5개 보험사에 이렇게 일일이 다 접속이 돼서 전달이 되고 그러면 이제 보험금이 바로 그러면 그 들어오기도 하고.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이나 시스템 같은 거를 이미 예, 보맵 안에 다 넣어두신 녹여져 건가요? 있습니다. 네. 네, 네. 저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제 네. 뭐 판매는 안 하신다라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면
보험사 아까 80%가 거의 이미 계약이 돼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들은 왜 보매백에 그 정보를 주고 있나요? 혹은 왜 계약이 어떻게 계약을 하신 이게 건가요? 예. 그러니까 보험사를 일일이 뭐 사실 계약을 맺어서 API를 연동한 건 아니고요. 네네. 아직까지 보험사랑 일일이 API 연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국내에서는. 같아서 저도. 네. 예. 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긁어 네, 오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네. 은행권에서는 통합 계좌 조회 그렇죠. 서비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제일 빠를 네. 거고 네. 그 서비스를 보험에는 저희가 첫 시도를 해서 첫 사례로 도입했다 그러면 봐주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사업화하고 진행하는 거에는 뭐 어떤 법적인 이슈나 이런 문제는 해결됐다. 예, 법적인 이슈는 뭐 이미 미국에서도 민트라는 서비스는 이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KB를 비롯한 모든 금융권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네. 네,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서비스 출시 후 지금까지 뭐 다운로드나 이게 뭐 예, 사용자 그걸 숫자는 한번 어떻게 되세요? 예, 저희 봄앱이 일단 고객용 앱과 설계사용 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용 앱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14일에 출시가 됐고요. 올해 2월이요? 네, 한 지금 뭐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네, 되신 됐는데 거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유저들은 한 35만 명. 아, 35명이라는 죄송합니다. 예. 35만 명 정도가 명. 들어왔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매일 한 2,000명 정도가 자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마케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 네, 일체 마케팅 없이. 제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마케팅을 좀 하시면 네. 더 잘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퍼졌냐면 고객이 한번 경험해 보면 집에 가서 와이프도 설치하게 하고 그렇죠. 주말에 가족 모임에서 네, 네, 부모님도 네, 설치하게 네, 하고 네, 네. 또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인데 몰랐던 보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들어준 단체 보험들이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이 보험앱이라는 걸 알게 돼서 깔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좀 느낄 수 있고 그게 그러니까 네, 다운로드가 그렇게 하고 35만이 아니라 실제로 유저가 뭐, 유저가 35만 35만이라는 명이고요. 거죠. 괜찮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함에 있어서 네. 저에게도 좀 기분 좋은 일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네이버에 뭐 실시검 1위가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 보험 찾아줌 네, 서비스. 네. 아, 네. 네, 네. 지금 그게 12월 20일 현재.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접속 폭주로 지금 접속이 안 돼요. 저도 어제 예. 계속 접속하려고 그랬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뭐 앞에 대기자가 50만 명이다 뭐 이런 어. 메시지들이 뜨는데 저희가 이제 반사 이익이든 또 이제 저희가 그 서비스가 못 해주는 영역까지 다루다 보니까 네. 저희에게서 지금 뭐 갑자기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아, 이런 게 이게 운빨인데.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운빨이기도 하고 이게 생각해 준비가 보면 돼 있으니까 보험이나 네. 뭐 카드나 이런 거 관련된 건 꼭 연말 연초에 반드시 이 특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가 돼 준비가 돼 역으로 있어야 보맵도 되죠. 뭐 대기 인원이 10,000명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뭐 바로바로 바로바로 처리가 다운로드 되고요. 해가지고 네. 돼야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안드로이드 네.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지금 급상승의 1위 오, 지금 네네네.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뭐 쭉 이어가자면 저희는 이제 고객들은 그렇게 돼 네, 있고요. 30만 이상 35만. 네, 네. 35만 네. 있고 또 이제 설계사. 설계사용 앱은 저희의 BM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설계사분들은 이제 고객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네. 그 고객을 만났을 때 이 고객은 당연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얘가 결국 나에게 보험 얘기 하겠지. 그렇죠. 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뭐 선물도 사가고 네, 그렇죠. 연예인 얘기도 하고 날씨 네. 얘기도 해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보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네. 그랬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기 강남의 모든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많아요. 설계사분들이 고객을 만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일단 보맵을 설치하게 합니다. 아, 여러분, 고객- 왜 설치하게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확인해 봐라. 얘기거리를 그렇죠. 만드는 거네. 얘기거리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죠. 고객이 네, 네, 다들 몰라 했던 게 자기가 무슨 보험 들고 있는지 대부분 저도 모르다 모르니까. 보니까 네. 이건 보험을 팔지 않는 앱이니까 한번 까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고객이 보험앱을 깔게 되고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설계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증권 수집입니다. 그 고객의 보험을 어떤 보험에 컨설팅하려면 가입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지 예, 내역 예. 같은 걸 봐야 된다. 예, 실제로 그 고객이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음. 그걸 컨설팅해주고 새로운 그렇죠. 보험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보험증권 수집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고객들도 자기의 보험증권을 잘 어디 관리하고 뒀는지 있지 모르는데.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보험앱 안에서는 이제 고객이 이 전화번호를 설계사 번호로 입력해주면 이제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보험에 삼자 제공 동의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네. 그럼 설계사들이 본인의 앱에서 그 볼 수가 고객의 있네. 보험 증권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또 고객은 이 설계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프로필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업력이 얼마나 되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격들을 따로 검증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돼서 어디에 사용하고 수익 있습니다. 모드를 붙여요? 네, 이게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돈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설계사들한테 받는데 저기 보험증권을 뭐 받을 때 뭐 차징을 한다든지 네, 그렇지는 뭐 어떤 않고요. 네, 그래서 예. 설계사들은 이제 월 구독 사용료를 내고 구독, 있습니다. 예, 아, 서브스크립션 네네. 모델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앱 결제로 33,000원 33,000원. 네, 결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오히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플러스 이제 회사 단위로 이제 소속 설계사 분들이 한꺼번에 사용은 요새는 B2B로 계약해서 네, GA 채널이라고 해서 예. 꼭 원수 보험사의 소속이 아닌 네. 이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취급하는데. 예, 네. 판매 채널만 가지고 있는 이런 GA들이 특화돼 있어서 네. 그런 쪽에까지 해서 지금까지 현재 10,000명 정도가 10,000명 정도가 유료 저희 설계사 사용하고 고객이 있습니다. 10,000명 정도 있으신 건가요? 33,000원 결제 네, 고객이 그러면 10,000명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뭐 매출이 벌써 3억 그러니까 3천이 그러면 여기 안 되는데요, 월 나오셨을 것 매출이. 같아서. 네. 예.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설계사용 앱은 3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유료화된 거는 8월부터 저희가 아, 유료를 해서요. 무료로 일단은 하다가 네, 풀다가 익숙해지게 만들고 예. 음. 사실 저희가 처음에 가정했던 거는 이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설계사분들을 무료로 풀면 그만큼 더 많은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설계사분들이 유료로 쓰든 안 쓰든 간에 고객들에게는 1차적으로 보맵을 추천해 주는 구조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설계사분들이 저희도 검증하고 싶었던 분야가 이쪽 판매 설계사분들의 채널을 저희는 고객들에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유료화로 전환시키고 이들의 정보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줘서 좀 못 쓰는 분들 말고 고객들과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고 고객이 언제든 필요할 때 이 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설계사들 분들이 이걸 제대로 사용해서 고객들과 계속 관계를 좋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지금 유료화로 전환하고도 이제 계속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의미 있는 매출 정도는 네. 나올 것 그 같습니다. 설계사 쪽에서 이미 매출도 좀 발생해서 나오고 있다. 예, 매출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험사 한 7군데 정도와 B2B 계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이거 있습니다. GA 기준이 아니면 전체 보험 전체 보험사 기준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는 원수 보험사 한 4군데 정도 있고요. GA 채널은 지금 3군데 정도가 있어서, 근데 이쪽은 교육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해줌으로써 계속 빨리빨리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 보니까 네. 예, 설계사분들은 굉장히 근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비대칭 뭐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보험 영역이 되게 좀 이렇게 중요하고, 예. 그 확실한 되게 영역이죠. 네. 돈도 되고 사실은 뭐 그래서 많은 그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도전을. 이 분야에 도전을 많이 했거든요. 이 맞습니다. 중개 역할을 하는 보험 앱을 만들어 보자. 근데 대부분 다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상황이 어때요? 이렇게 그런 뭐 팔로우가 될 수도 있고 경쟁 상황이나 뭐 이런.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가진 장점 중에도 그게 뭐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나왔던 많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이 네. 집중했던 분야는 바로 어떻게 고객이 보험을 잘 가입할까. 그렇죠. 보험 내가 가격 얼만큼 비교나 예. 맞습니다. 예. 가격을 잘 비교해주고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렇죠. 얼만큼 더 네. 많은 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집중을 했는데요. 설계사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고객을 더 어떻게 네. 가입시킬까 마케팅적인.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저는 사실 서울보증보험에서 심사랑 상품 개발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를 비롯한 이제 코파운더가 2명이 더 있는데요. 네. 그 둘 모두 보험사 출신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21명이 멤버인데요. 그 중에 11명은 개발진이고 그리고 지원단을 뺀 나머지 8명이 전부 보험사 출신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네. 저희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게 강점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이 보험 상품들의 차별성이라는 건 사실상 저희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표준 약관 제도가 준용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처음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 인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똑같은 상품이라서 사실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앞단에 얼만큼 이 보험이 좋은 보험이냐라는 거를 설명드리기가 판단하기 또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그걸 판단하려면 이 보험사가 얼만큼 보험금을 잘 지급해 주느냐를 오히려 평가를 봐야 해야 되는. 되는데 그 정보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보험 시장을 진입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고객에게 이런 앞단에 있는 어떤 보험을 들면 좋아요라는 것들을 비교해 주는데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죠. 차이가 없고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더 알기도 어렵고 사실. 네. 특히 더 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종합보험 형태로 돼 있다 보니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이게 가입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꼭 주변에서 뭐 엄마 친구든지 누군가가 보험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지못해 들어라 하던 게 익숙해져서 아 하나 들어야겠다.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팠을 때 그렇죠. 아 보험 하나 들어야겠네. 이렇게 좀 푸시돼서 들어오는 이 마케팅을 통해 가입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쇼테크 스타트업들이 결국에는 유저를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좌초되는 경우가 많이 네네.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설계사를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이 시장에서의 어떤 논리로 진입해야 이 보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고객이 필요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고객들은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가지고 있는 보험들에 대한 정보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지금 이미 20대만 하더라도 엄마들이 들어준 보험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보험을 먼저 잘 알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보험금 청구 권리도 제대로 누리고 이 판매하는 아직까지도 이 우리나라에서의 보험 판매 채널은 90% 이상을 설계사분들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판매 채널에 대한 정보라도 제대로 알아서 결국 이 역할이 줄어들면 따라서 우리는 이 고객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고 이 판매단들도 같이 성장하는 이 그림을 잡고 저는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워낙 잘해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설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험 설계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험 설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공감과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역시 두 가지 질문이 네. 생겼는데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보험사 간의 큰 계약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업체들도 후발주자로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따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스타트업들이 따라하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미 워낙 전문가셔서 디펜스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양도 올라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토스 같은 이미 네. 한 몇백만 명이 쓰고 있는 데서 이미 거의 신용 관리는 해주고 있으니까 보험 관리 이런 거 하나 더 생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수가 강력하네요. 네, 토스, 뭐 뱅크샐러드 그렇죠. 이런 뱅크샐러드. 네, 관련 지금 앱들이 꽤 있어서 핀테크 관련 예. 앱들이 저희의 뭐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제 같이 협업 모델을 그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전에 저희의 경쟁력을 말씀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뭐 은행권에 대한 스크래핑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좌 정보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쉽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이 보험 속에 있는 이 필드 값들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이걸 표준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오래 아. 걸립니다. 그리고 이걸 결국엔 사람 손으로 풀어야 될 일인데 저희는 그거에만 8개월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40개 보험사의 모든 상품들을 이 종류별로 나누고 그걸 일일이 다 가입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몇개 보험료만 가입돼 있어요? 지금 뭐 다치면 꽤 나오거든요. 네. 몇 개 가입돼 네, 있어요? 지금 개수. 뭐 말씀을 지금 못 한 하시네. 12개 정도 네. 돼 아, 있는 걸로 12개. 알고 있습니다. 오, 예, 그렇게 네. 저희는 그걸 다 나눠서 일일이 가입을 다 하고 오케이, 네. 그 화면 하나씩 다 표준화하는 작업만 8개월이 전 걸렸는데 직원이 나눠서 가입했겠네요. 각각 이- 다른 보험.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뭐 가입할래? 보험금만큼은 나눠서 그게 네. 다친 사람에게 주자. 혹시 회사에 아픈 사람이 생겨도 그 이상의 ROI가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회사겠네요. 그러겠죠. 네, 예. 예. 근데 예 그렇게 해서 그 값들을 하나씩 다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네, 네. 그건 사실 저희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어. 이건 보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긴 어려운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이게 네. 시간적인 어떤 진입 장벽을 일단 갖고 있고 네. 맞습니다. 노력적인 경험의 있고. 격차와 기술의 네, 격차를 네, 이미 가지고 있다. 네. 네, 네. 저는 충분히 일단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굉장히 이 뭐랄까 네. 중립적인 역할 그리고 유저들에게 정보로서의 역할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건 공감이 돼요. 네네. 그럼 역으로 이제 보맵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아까 얘기한 설계사와 B2B 관계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그 스케일업 되려면 더 큰 네. 돈을 벌 수 있어야 될 텐데 유저가 많아지고 고객이 많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더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어쨌든 고객에게는 네, 이제 과금하지 않겠다. 예, 늘 선언하셨고, 가치를 부여하는 앱으로 남고 싶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의 숫자가 50만 명입니다. 네. 50만 지금 명인가요? 10,000명밖에 없다 아직. 지금은 10,000명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는 10만 명이 50만 활동할 수 10만 있는 네, 그런 보금자리 앱으로 저희는 잡아가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BM을 붙일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예를 설계사들이 들면, 예. 고객에게 선물하는
그 선물 시장만도 사실 3조 원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게 요즘은 그러니까 뭐 만나러 갈 기프티콘, 때 뭐 맞습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하나 네. 보낸다거나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건 또 되게 세련된 작은 네. 화분 들고 예. 오시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수건 이렇게 해갖고 오는데 맞습니다. 입에 네. 있는 수건보다 안 좋고 그 이래가지고. 선물 시장 그 선물 시장도 가능하고요. 그 사실 디지털화된 그런 기프티콘이나 이런 50만 선물로 많이 명. 하면 좋겠네요. 예,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왜냐면 저희에게 앱 내에서 이게 네. 그 스토어를 가능할 만들어 수 가지고 있으니까. 소화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고객이 받고 싶은 선물을 주자. 그쵸. 기존에 이제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에서 식용유 사서 한꺼번에 전달해서 고객들에게 외면받지 말고 그렇죠. 줄 수 있는 고객이 받고 싶은 선물을 뭐 직접 선택까지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음. 합법적으로 3만 원까지는 선물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장은 저희가 1차적인 BM이고요. 네. 사실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조금 더 큰 시장인데 지금 고객이 35만 명이 들어와서 저희가 수집한 비식별화된 보험 데이터가 지금 200만 건이 넘습니다. 아 비식별화된 네. 보험 데이터가 200만 건. 네, 저희가 어. 200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지금의 보험 가입 형태를 한번 분석해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을 커뮤니티로부터 얻고 있거든요. 그렇죠. 엄마들이 대부분 주 고객이라고 본다면 뭐 태아 보험, 어린이 보험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글들을 대부분 뭐 레몬트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송파 맘클럽 이런 데다가 네. 남겨요. 지우맘 뭐 이런 예, 데. 맞습니다. 네, 네. 뭐 저 보험 베이비 프렌즈 이런 데서는 네, 뭐 그쪽도 네, 뭐 네. 관련이 네. 될 수 있죠. 저희가 예. 연결해 드려야겠네요 거기는. 네. 아, 예, 유민희 네, 대표님. 그래서 예, 그런- 유민희 대표님도 예. 저도 출연자기 때문에. 네. 아, 예. 네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뭐 제가 태아보험 뭐 들어야 될까요?라고 하면 저와 가장 비슷한 엄마들이 현대해상의 어린이 보험 그쵸. 드세요. 우리가 그게 해봤는데 제일 괜찮아요. 좋아요. 예.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냥 가는 거죠. 신뢰를 뭐. 해서 예, 예, 예. 가입을 하는데 뭐 그런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보험금 돈이 되겠네. 만드는 예. 잘 보험료를 분석하면. 결정하는 데이터가 되거든요. 음.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네. 병원에 가서 이 진단서를 받았는데 질병 코드가 나오잖아요. 네. 이 질병 코드를 가지고 내가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거 되면 획기적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진짜. 이제 보험사에 전화해 보면 구비 서류 안내해주고 접수되면 담당자가 연락이 갈 겁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끝나는 우리는 건데 두근두근한 마음으로들 기다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네. 나오면 오 좋아 그러고 안 나오면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뭐 이런. 네, 그게 이제 이런 데이터들과 음. 저희가 지금 R&D로 하고 있는 이 특약들에 대한 약관 데이터들을 아. 저희가 접목시키면 이게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면 반대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네. 여기서 어떤 특약들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특약들이 필요 없는지에 대한 진단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그쪽으로 아까 하려고 그 비식별화 하고 나면 활용하거나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그 고객이란 그러니까 식별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객이랑 매칭이 안 되는 데이터니까 맞습니다. 뭐 네. 충분히 가능하지 가능하다는- 않을까. 아, 네. 네. 그래서 요게 네. 더 발전하면 이제는 저희는 이제 기존 보험사와는 컨플릭트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 뭐 예를 들면 아. 이런 겁니다. 뭐 이미 중국에서는 많이 나오고 글로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뭐 내가 오늘 해외 출장을 감에 있어서 비행기가 연착될 거에 대한 뭐 보험이라든지 이거를 비행기표 결제하는 마지막 달에 아, 그럼 당신 비행기가 연착되는 거에 대한 보험 뭐 이만큼 들래? 연착되면 보상받고 연착 안 되면 가는 거고. 현재 보험사가 다루지 않고 있는 보험의 영역에 새로운 BM을 만들 수도 예.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쪽 시장 플러스 이제 이 보맵을 위한 전용 보험. 네. 네, 저희가 유저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제 아, 그 다이렉트보다 조금 더 저렴한. 네. 이 네, 모든 그런 행동을 보험 들면서 해야겠네.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방송하다가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지도 떨어질 수 네. 있으니까 아 이거는 오늘 요거 들어놓고 내가 방송하고. 네, 네. 예,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마루 180 워낙 예. 튼튼해서 그럴 예. 일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2015년 말에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첫 서비스 나올 때까지 시간도 걸렸고 네. 사실 첫 매출 나올 때까지는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아, 아, 예예예. 거의 2년 법인을 가까이, 설립하고. 네. 설립한 아까 준비 과정이 그때까지 길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버티셨나요? 견디셨어요?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돈을 시드나 뭐 많이 벌지 뭐 못하고 잃진 예. 않았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인연도 꽤 예, 어떻게 있는데. 하셨는지. 네, 저희가 일단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는요. 네. 네. 1차적으로는 저희가 대기업에서 하는 엑셀러레이팅 1기를 어디? 전부 다 어딘지 경험했습니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네. 첫 번째는 롯데 아 엑셀러레이팅. 롯데 아. 먼저 되셨어요? 네, 1기로 저희가 돼서 아, 우리- 롯데 일기시군요. 예. 예. 김영자 상무님. 맞습니다. 네. 예, 저에게 어. 엄청난 멘토신데요. 그 롯데 엑셀러레이터 1기에 정말 그 제가 발표하는 자신감만 보고 뽑았다. 아무것도 없는데 네네네. 그렇게 김영도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 네네네. 저런 거기서 되고. 팀이 하나 있어야겠다 해서 뽑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차 1기 팀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한화 드림플러스, 드림플러스. 오, 핀테크 네네. 63 드림플러스 센터 63 예, 핀테크 센터에 하나생명 건물. 맞습니다. 예. 거기도 1기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게다가 예. 하나생명이셨으니 또 예, 한 번 또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지금까지 임대료 없이 사용하고 오.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보험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희가 엔젤 이제 투자도 받고. 엔젤 투자랑 시트를 좀 네.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뭐 최근에도 투자를 예, 저희가 시리즈 A를 그 지난달로 시리즈 A를 마무리했는데요. 네. 이 보험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이쪽에서 같이 붙일 수 있는 이런 블록체인 팀과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이제 중국 쪽이나 일본 쪽을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중국은 조금 천천히. 예, 저 경험해봐서 특히 금융은 중국 쪽은 컵케이크로 경험해봐서 네, 중국은 뭐 마지막 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네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9 네. 예, 정남희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예, 이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저쪽에 끝에 또, 네, 또 숨어서 요쪽에, 네, 보이는 있는데. 또 우리 한국성장금융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사다리 펀드, 예, 서정훈 본부장님, 네. 예, 노혜성 팀장님, 네. 윤정호 주인님 네. 진심으로 미남. 감사드립니다. 네. 예, 송 미남. 대표님들 강조하시는 예. 미남. 네. 윤정호 주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시즌 6를 저희가 9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네. 뭐 그 전에도 그렇고 시즌 5 때도 네. 그렇고 두 여기 네.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 네. 저희가 2017년도도 네. 잘 마무리할 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18년도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도 저희가 예 7월까지는 네. 또 열심히 네. 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저희 그 쫄투 또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네. 매번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네. 봐주시는 네. 예비 창업자 네. 그리고 제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아 물론 뭐 시청자분들께도 예, 감사드리고요. 예, 네, 홍준 네, 대표님 네, 팬도 네. 계시고 뭐 네, 네, 네. 송가 대표님 팬도 그리고 계실 텐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 저희가 일단 이번 회로 일단 2017년은 마감을 하고 다음 주는 차주는 방송이 한번 없고 쉬고요. 예. 그다음에 1월 3일 날 네, 1월 3일 날 다시 방송을 다시 재개하는 방송을 거고 예, 시작합니다. 예, 요 내용들은 늘 저희가 그 페이스북 저희 예. 그룹에 들어오시면 저희 쫄지 미리 말고 투자하라. 네, 그룹에 페이스북에서 그룹을 들어오시면 찾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미리 어디가 나오는지 몇 시에 진행하는지 공지를 해드려요. 대부분 다 마루 180 뭐 시간은 8시 반 요, 네, 요 8시 정도로 반. 매주 예, 수요일 매주 밤 수요일 저녁 8시 반 8시 반. 으로 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보시고 관심 있는 팀이 나오면 누구든지 편히 오셔서 직접 관람하시면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쫄투로 검색하셔도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운드 클라우드, 팟빵, 네. 또 어디지? 아이튠스, 네. 다 팟캐스트에서 네. 쫄투 검색하시면은 네. 오디오로도 저희가 사실 들으실 수 비주얼은 좀 있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음성만 듣고 싶다 그러면 누가 그래 누가? 오디오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네. 오디오 버전도 있으니 편하게 예.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차 같습니다. 안에서 네. 뭐 오디오로 네. 들으시는 분들도 네. 꽤 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출퇴근하시면서 네, 네. 예, 그렇게 아까 가볍게 아까 말씀하셔서 네. 대표님 진짜로 쫄투 이전 편들을 많이 뭐 보시거나 들으시거나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서부터 지금까지 네. 쭉 쫄투 방송들은 빠짐없이 아, 봤고요. 그러세요? 네. 인상 제가- 깊었던 네, 편은 뭐, 네. 뭐 혹시? 아무래도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의장님으로 계신 김봉진 대표님이 이 쫄투에서 그 배달의 옛날 편을 민족! 보셨군요. 네. 직원 10명일 때 사실 제가 그거 6년 보고 7년 전편. 네. 야, 나도 네. 해도 되겠구나 이런 그때 이유 대표님과 네. 이유 작가님과 네, 송은강 대표님이 네. 예. 이렇게 까실 수 있나? 네. 그때는 했던 별로-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김봉진 저희는 뭐 의장님이라고 부르니까 네. 김봉진 대표님이 긴장하시는 모습을 네, 네. 제가 이 쫄투에서 이게 아. 히스토리로 남아 있는 네. 그것뿐만 명편이죠. 아니라 배달의 민족 편.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면 저희가 디스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김봉진 대표님께서 거의 6년 전쯤에 출연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완전 초기 모델. 4회 초- 3회 3회 4회니까 4회 때 한 6년 만으로 횟수로 지금 7년 전. 260 몇 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6년 전에 출연하셨는데 그때 뭐가 부족하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초기 스타트업 이제 배달의 민족을 키우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직접 여러분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때도 예. 남달랐어요. 그럼요. 그 레전드 편이기 때문에 정말 쫄투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레전드 편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괜히 언급을 해가지고
네.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잘 언급해 주시고 혼나는 거 아니지, 뭐. 그러지. 잘 김봉진 언급해- 대표님 이 편을 보실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너무너무 저기 그 큰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네. 얘기하면서도. 네, 네, 네. 그러시구나. 뭐 알겠습니다. 또 수없이 많이 있지만 네. 네. 대표적인 김봉진 편으로. 대표님이 네. 아, 네.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인물이 네, 남아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예, 받아볼까요? 질문을 그러면?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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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해외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에서 되게 보수적인데 안 그래도 보험 쪽은 고객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인데 그런 쪽에서 중국이 되게 보수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뿐만이 비단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어떤 나라가 고객의 됐든 금융 데이터는 예. 받기가 참 해외 쉽지는 기업이 않은데. 가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 네. 개인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건데 그런 네. 부분들에서 혹시 고려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네, 뭐 방법론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중국 시장은 저희도 사실 마지막 단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이게 금융이라는 카테고리 이전에 저희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과 이 판매하는 이 설계사단을 연결해주는 이 구조라고 한다면 사실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설계사 분들이 700만이 넘거든요. 예, 700만 그것도 이군요. 예, 그것도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그런 영역으로의 이 연결고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희가 실례로는 홍콩에 가서 발표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핀테크 코리아 핀테크 나이시라고 해서 거기서 발표를 했었는데 홍콩에서 이미 저희와 유사한 관심을. 비즈니스가 아.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거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초창기에 저희도 생각했던 건데 고객이 자신의 보험증권 이 팔러시를 찍으면 이제 리멤버처럼 이렇게 업로드해 후기를 주는 입력을 저장해 다 해가지고 놓고. 예 일부 OCR을 네, 동원해서 일부 키핑해야 OCR.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주는 스타트업이 이미 시리즈 A를 넘어서서 음. 굉장히 잘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이미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API 연동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롭고 그리고 뭐 PSD2가 이미 유럽에서부터 확산돼서 국내까지 넘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금융권들이 오픈 API로 고객들이 본인의 금융 주권들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들은 분명히 넓혀질 거라고 네네. 보고요. 네. 그런 데서는 저희가 분명히 이 지금의 이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검증받아서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시장에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약간 그 스타트업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할 때 GS 홈쇼핑에서 할 때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개인 정보에 대한 게 굉장히 까다로운 국가고요. 그래서 비식별화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털리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마 예. 그거에 맞게 지금 준비하신 수준이라고 하면 해외에 진행하시는 게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 들고 또 보험업이라는 것 자체가 절반 정도는 국내 회사들이 많지만 이미 절반 정도는 굉장히 글로벌화된 회사들이 비슷한 약관과 비슷한 내용들로 진행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해외 진출은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크게 갈 수 있는 그러게요.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그다음 질문 혹시 예. 있으시면 두 번째 질문. 네, 저는 대학연합 IT 벤처 창업 동아리 소프트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유동현입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봄앱을 직접 깔아서 해보니까 뭐 접속하자마자 바로 제 모든 보험이 다 나오더라고요. 대학생도 보험에 가입돼 있군요. 네, 그래서 엄마가 꼭 들어준 더 발전하시고 성공하셔서 보험업계 1인자가 되셨으면 오, 좋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글로벌도 생각하시고 블록체인의 도입도 생각하시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봄앱이 가지게 될 최종적인 모습, 뭐 10년 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역시 예. 대학생다운 예. 패기 있는 질문을 예. 아까 그냥 수익 모델까지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네. 결국 마지막 최종 큰 그림은 어떤 뭐냐? 큰 네. 그림 모습. 예, 그래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있는데요. 그게 금융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자. 그래서 저희도 이걸 보험에서 시작은 하지만 금융으로의 확장이 반드시 필수불가능하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서 잘 자리매김하는 보험을 왜냐하면 기반으로. 네. 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이 재무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보험에서 시작되거든요. 예, 이 보험을 그렇죠. 통해서 네. 내가 이 롱텀으로 내 인생의 연금부터 모든 투자 이런 것들이 보험으로 시작되니까
거기 영역에 좀 집중을 해서 국내 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이 불신을 신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싶고요. 그게 더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IT 보험사로서 글로벌한 IT 보험사로 네. 최종 목적지는 거기로 두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그래서 보험이 커버 못하는 보험의 영역, 맞습니다. 그 새로운 금융의 영역을 찾아서 네. 그런 것까지 좀 넓히고 싶다는 네. 말씀인데. 그 우리나라가 좀 뭐 중국이나 뭐 여기보다 뒤처지는 게 사실은 핀테크 영역이 또 크잖아요. 맞습니다. 오토 핀테크 두 개 꼽으라기는 오토 핀테크인데 핀테크 뭐 중국 보면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뭐 결제부터 해가지고 다 다른데 네. 국내에서 핀테크 하면서 되게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극복해야 될 하셨을 것 부분도 같은데.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네, 뭐 아까 대표님께서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국내가 아무래도 규제 이슈가 가장 엄청 큰 것 많죠.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이 핀테크에 있어서는 이제 규제를 통해서 사실 이미 중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오픈돼 있는 그렇죠.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국내에서는 들어오면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 돼서 이 서비스조차 낼 수 없는 이런 그렇죠. 환경이 크다 그래도 보니까 중국 덕분에 우리나라가 많이 오픈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이 네. 기류도 바뀐 것 같은 네. 게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보험사들도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뭐 이런 쪽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기존의 이 보험사들도 글로벌 무대로 중국에 있는 보험사, 일본의 보험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의식 자체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키워드 덕에 그래서 위기 의식도 지금은 많이 느끼고. 맞습니다. 위기 의식도 많고 더더욱 더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존 이제 금융에 있는 이런 기존 플레이어들도 같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올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은 사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국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네. 저는 좀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하나 정도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험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보험 구분도 저 사실 뭐 일반인 입장에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지금 보맵이 다루고 있는 보험 중에 그것도 이제 단계가 있을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상해보험, 뭐 생명보험, 아니면 아까 자동차 보험, 어떤 게 가장 주이고 어떤 단계로 뭐 어떻게 다룰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세부 전략? 우선 지금은 이제 국내 보험을 크게 나누자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장성 보험과 네.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생명을 담보해서 네. 뭐 이 보상에 있어서 정액이 보상이 되는 네. 거고, 손해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실손이 지급되는 거고, 네. 이 둘은 이제 교차로 다 중복 보상이 되는 네. 이런 거고, 또 반대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다면 내가 실제로 입은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인 거고, 네. 저축성 보험은 진짜 연금에 대한 보험인 거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두 영역을 다 다루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보험이라고 하면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니즈가 그렇죠. 고객들은 크다 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다쳤을 때나 아팠을 때에 대한 보장성 보험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개발은 이미 끝났는데 내년 이제 상반기 1월에 출시될 거는 이제 저축성 보험인 연금 상품들을, 예를 들면 지금 대표님께서 내가 받을 연금을 네. 조회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가서, 들어가셔서 조회하시고, 또 각 보험사마다 일일이 따로, 들어가서 그렇죠. 다 썸을 해서 네.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보험에 반해서 녹여서 네. 내가 받을 연금이나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나중에 보험은 이제 아무래도 실손보험 쪽이 될 텐데요. 그 실손보험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애견보험이라든지 내 핸드폰 아까 보험이라든지 이런 재물에 대한 보험들, 그리고 지금 뭐 저는 분명히 자부하는데 보증보험 출신으로 이쪽 스타트업계에 들어온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보증보험 영역도 이 안에서 보험 영역도. 왜냐하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은 정말 먼 나라 얘기거든요.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은 약간 뭐 약간 창업자나 개인 사업자나 이런 그러니까 분들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하는 분들이 좀더 보증보험을 뭔가 입수한데. 대출을 받아야 맞습니다. 되거나 뭔가 하기 위한 어떤 기본 확인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보증보험도 영역이 확대돼서 전세금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들도 그러시군요. 충분히 예, 예. 그 니즈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쪽 영역까지도 저희는 다루고 싶은 게 목표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3J를 3J 마감하셨다 뭐 그래서 17억? 예, 마지막 받을- 라운드는 예, 17억 받았습니다. 이게 전달에 네, 맞습니다. 아, 이미 지금 당장은 펀드레이징 니즈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떠세요? 저희가 뭐 일단
뭐 매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네.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내년까지의 총알은 장전은 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요번에 이제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덕분에 이제 네. 고객들의 이 유저가 확 예, 늘어나면서 확 늘어나면서 저희는 뭐 후발주자에 대한 경쟁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 진입 빨리 장벽을 갈수 만드는 것도 있으면, 있고 네. 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마케팅을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좀 빠른 시기에 이제 시리즈 B를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네네.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숫자나 네네. 지표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예, 그거에 맞습니다. 맞게. 네.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시리즈 B로 생각하는 뭐 금액이라든지 있으신가요? 규모. 네, 근데 저희는 뭐 명확하게 이제 시리즈 B를 받게 된다면 두 군데 쓰고 싶은데요. 우선은 저를 비롯해서 보험사에서 근무해 본 친구들은 네. 다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기건 하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으로의 전향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스카우트 해올 수 있는 스카우트해서 자금으로. 예, 이쪽 이 보험 쪽에는 네. 정말 인재들은 보맵에 다 모여 있다라는 네. 걸 만들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는 일단 고객단보다는 이쪽 판매단 설계사들이 빨리 10만 명이 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렇죠. 고객들은 그 10만 명의 데이터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네. 요 시스템을 잡아가기 위해서 네. 이 설계사단의 마케팅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하면 규모 얼마 정도? 얼마? 네. 얼마가 중요합니다. 얼마? 예, 뭐 저희는 뭐 그 정도라면 한 50억 이상. 50억 이상. 네, 네,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시리즈 A를 받은 바로 상황이라 네. B에 지금 뭐, 당장 니즈는 없지만.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치나 그리고 아마 연말 연초 효과 이런 거 네.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 상반기 정도가 끝날 때쯤 되면 아까 말씀하신 시리즈 B에 받고 싶은 금액, 너 밸류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뭐 전혀 뭐 너무 큰 금액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딱 얘기하신 것처럼 보험이란 분야가 굉장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데 여전히 뭐 인물 네트워크 뭐 이런 걸로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깨져나가고 있는 타이밍과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늘 너무 재미있게 저도요.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뭐 뜬구름일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제일 상품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뭐 아까 보험의 가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그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님을 언급하셨는데 그에 못지않은 편이 3년 뒤, 5년 뒤에는 될 네. 수도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되게 미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대표님 아니, 어떠셨는지. 저도 네. 저기 처음 만난 게 롯데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63 빌딩에서 발표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 들으셨어요. 네, 네, 네. 그때 되게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좀 왜 뭐라 좋으셨나요? 그러더라. 저는 사실 보니까 오늘 옆에서 보니 약간 김구라를 닮으신 느낌이긴 한데 말을 진신될 말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저도 네. 되게 인상 좋게 지금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김구라 좋아합니다 제가. 네. 근데 그때 발표하실 때 너무 이렇게 그 에너지 넘치게 아,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좋은 인상이 있었고요. 네. 뭔가 창업자는 거기서 기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가 있어요, 확실히.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그 보험 시장에서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성과들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남들이 다 못 풀었던 그렇죠. 그 고객 문제 데이터를 다- 많이 가지고 다른 확보를, 접근으로 예, 풀었고, 했고요. 그것도 기꺼이. 왜냐하면 자기 정보를 넣어서 모든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죠. 만들어주는 밸류를 제공하면서 고객 데이터를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사들한테 접근하기도 좋고 설계사들도 뭐 고객과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영업 차원에서 또 미리 깔아놓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그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펼쳐나갈 그런 그 앞으로의 모습들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네. 저는 아, 그런 감사합니다. 한편이지 않았나라는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리즈 B 기회가 온다면 예, 제가 컴백할지 모르겠으나 네. VC로 네. 예, 저는 기꺼이 투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뭐 마지막으로 더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핀테크 쪽으로 뛰어드는 뭐 예비 창업자나 자나, 아니면 뭐 네, 뭐 정부 포부도 당국이나 좋고요. 네, 네, 네. 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는 모두가 이게 귀에 모시는 그 딱지가 앉을 박히도록, 만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 스타트업들 특히 더 이제 핀테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네. 아이디어와 이 풀고 싶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규제라든지 여러 형태의 예.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이 앞으로 이쪽 핀테크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많은 스타트업들도 이런 규제와 이런 다른 뭐 대기업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너무 이제 경쟁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들과 함께 성장해서 글로벌을 무대로 우리 국내 좁은 이 시장을 넘어서 중국, 더 큰 일본, 파이를, 미국까지 더 큰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정말 멋진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네. 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